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검특구의 신재호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벌써 등반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6월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그 당선자들의 취임식을 치른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년 전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민들의 일꾼 머슴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던 우리 지역 시의원들은 지난 1년을 어떻게 바쁘게 보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시민들을 행복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김동규 안산시의회 의장이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의장님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네. 지난 1년 어떻게 바쁘게 지내셨는지 소감부터 좀 듣고 싶군요. 정말 의정활동 기간 중에 제일 바쁜 1년이었습니다. 네. 8대 의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준비하는 1년이었고요. 특히 저희 안산시 의회는 초선 의원님들이 11분이 새로 등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초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또 4년 동안에 안산시 의회가 해결해야 될 많은 그런 의욕적 과제들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많은 계층을 만나면서 대화를 하고 또 거기서 경청된 부분들을 실천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많은 준비를 하신 시간이다 이렇게 좀 줄일 수 있겠는데요. 예,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지난 1년에 대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1년간 우리 안산시 의회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두드러지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가 그동안 의회에서 고민해왔던 인터넷 생중계를 실시를 결정하고 올 하반기서부터 하기로 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까지 안산시 의회는 본회의 내용만 저희가 시민들한테 인터넷을 통해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현안이 논의되고 결정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그 현안들을 어떻게 볼 것이고 또 우리 의원들은 그 현안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날카롭게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는 공방이 되는 장소가 상임위원회인데요. 그 상임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여과 없이 생중계로 방송한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많은 부분을 공개하고자 하는 부분이 작용했고요. 의회 자체가 사실은 이제 소통과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막힘없이 알 권리를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 그것의 실천 일환으로 인터넷 생중계를 결정을 하고 지금 현재 255회 저희가 정례회를 시범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생중계 결정이 제일 큰 사항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입법 활동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4년 평균이 1인당 입법 발의가 0.4건으로 현재 통계가 잡히고 있는데요. 안산시 의회 같은 경우는 두 번의 정례를 통해서 총 28건의 안건이 발의가 되고 의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통계를 약 3배 정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번 8대의 성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년 사이에? 예. 즉 4년이 지나지 않고 이제 1년이 지난 사이에 평균 1.5건 정도의 입법 발의가 됐다는 것은 굉장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세 번째로는 의원 스스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연구 과제를 만들어서 연구 단체를 구성해서 그 결과물을 내는 의원 연구 단체의 결성이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 의회에서도 지난 5대서부터 쭉 의원 연구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1개 내지 3개 정도의 연구 단체를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만 8대 의회에 와서는
5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명서부터 5명의 의원들이 그럼 모든 분께서 모든 의원분들이 어떤 단체든 다 개입이 되셨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21명의 의원 중에 18분이 음. 한 개 이상의 의원 연구 단체에 가입을 해서 스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지방의회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지방 정부에 대한 뭐 견제, 특히 이제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또 조례제정 아니겠습니까? 아쉬운 점, 지난 1년 동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쉬운 점이 없겠습니까? 사실은 입법 활동이나 연구 단체 운영 등은 아주 잘된 경우고요. 또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은 아시다시피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이 다수당인 민주당과 같은 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견제를 사실은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당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매몰돼서 치열한 검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255의 임시에 들어와서는 다수당이 오히려 현안에 대해서 더 날카롭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웠던 부분이 최근에 와서는 많이 좀 상쇄되고 있다. 그리고 다수당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1년간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스스로 자각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많이 상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수당이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더 빨리 실행 가능하고 실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역할과 기능에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생각들이 바뀌고 있다는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솔직한 반성이 반짝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수당이라기보다는 그 시장과 같은 당의 그렇습니다. 의원으로서의 어떤 견제 기능의 미흡 이런 것. 이렇게 반성이 사실 실행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동안 뭐 1년 동안 그런 실행이 안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그런 그 실행과 또 어떤 주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견제 기능이 강화되어만 또 다음에 선거 때 유지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현안만 좀 말씀드리면 첫째, 지금 우리 안산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값 등록금, 그리고 시야오에 설치하고자 하는 태양광 발전소 이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사전에 의회나 시민적인 어떤 소통이나 공감을 하기 전에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전격적으로 발표한다는 의미는 사실은 먼저 여론이나 이런 부분을 조사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급작스러운 발표로 인해서 관심을 끌려고 하는 이슈성의 뭐 이벤트성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두 현안이 가지고 있는 그 파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과연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각계 전문가를 다 모셨고요. 그리고 참여하고자 하시는 시민들을 다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과 없이 주민의 목소리를 들었고요. 또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태양광 발전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우려나 그리고 실질적인 시에 재정적으로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 그리고 기후 변화 등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환경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서의 부분은 과연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과 없이 듣는 자리였고, 사실은 저희 시의원들도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보다 더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 시의원들께서도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의회가 조금 더 비판적이면서 대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대가 됐고요.
두 번째 반값 등록금은 지금 현재 오늘 3시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회 시에서 제출한 반값 등록금 지원 조례를 현재 심의할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시에서 전격적으로 발표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우리 시민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지금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최초로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최초, 최대 이렇게 수식어에 우리가 그 몰입되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어떤 이슈화된 부분을 빼고 실질적으로 의회가 해야 되는 검증 역할을 현재 하고 있고요. 상위법에 대한 부분이나 사전 행정 절차 이행이나 그리고 현재 단계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그 계층 간의 문제나 그리고 5년간 1,0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에 대한 재원 마련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꼼꼼히 현재 살피고 있고요. 또 저희가 호락호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아마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야말로 우리 의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우리 안산시 의회 그리고 안산시 의원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의원이 된다는 것은 시민들의 의사를 공개된 장소에서 또 법률에 의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전달을 하고 또 실현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의 기간에 대표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첫째는 기본적으로 충실하게 시민들을 대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대표도 하기 위해서 투표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당연히 가져가야 된다고 하고요. 또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 과정이 스스로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산시 의회 의원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정말 힘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안산시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아시다시피 현재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고 또 사회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산단의 배후도시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경기가 구조적으로 조조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경제를 어떻게 다시 활기차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또 저희들의 책무이기도 하고요. 또 현재 많은 부분 도시 자체가 30년 되면서 리모델링 해야 되는 각종 사회 인프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많은 그런 어떤 비전들이 제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의를 대변하는 자로서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도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비전들을 제시해야 되고요. 해결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축되고 있는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대책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환경 문제 등 현재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이나 또 개인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쉼없이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정 활동을 이제는 정말 의회의 모습, 진정한 의회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부, 즉 시정부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불가금 불가원이라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멀어도 안 되는. 자칫 이게 그 멀게 되면 견제 기능일 수 있지만 또 너무 가깝다 보면은 또 유착이라는 또 이 함정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정말 우리 지방 정부와 지방 의회는 불가금 불가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8대 의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자유롭다. 왜 그렇죠? 제가 이제 사선 의원을 하는 동안에
의회의 의석 분포수가 여야당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21석의 현재 정원인데 뭐 10대 11을 기록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때는 어떤 그 이슈에 대한 정확한 그 바라봄 이런 것이 없이 본인이 속한 당에 매몰돼서 정치적인 이슈화를 해가지고 치열하게 대립을 하면서 본질은 간데 없고 결국은 자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당의 시장이 있다 하면은 시장한테 매몰돼서 비판 없이 여과 없이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8대 의회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석 비율이 14대 7입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민주당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매몰될 이유가 없고요. 오히려 집행부는 이제는 집행부도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시장과 같은 당의 의회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이니까 잘 되겠지, 뭐 해주겠지라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은 이제 버려야 되고요. 오히려 더 민주당 의원들이 준비하고 공부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인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의장님의 그런 어떤 그 의회 그 정론처럼 우리가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의장님께서 남은 임기 동안 마무리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임기 동안 꼭 이걸 하고 싶다, 해 놓겠다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말씀드린 의회의 인터넷 생중계가 이제 지금은 시범 실시 중인데요. 시범 실시 기간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다음 회기서부터 그러니까 8월 달이 되겠습니다. 8월 달서부터는 안산 시민한테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핸드폰만 있으면은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결정되는 과정을 다 시청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완료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소외계층들이 더 원하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가까이 가고 또 그분들이 제기하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을 실천하는 것을 좀 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안산에는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 아직도 없습니다. 시에서 지금 만들기 위해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그 규모로는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오히려 예산을 좀 증액을 해가지고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적어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현재 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애인 정책의 또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 장애인들이 모여가지고 생활체육을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요. 아침에 그 장소에 오면은 체육서부터 물리치료까지 다 받고요. 복합적인. 그리고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고 휴식도 하고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는 전문적인 장애인 전문 체육 강사가 비치가 돼야 되겠고 자원봉사도 물론이거니와 각종 장애인들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그런 직종의 전문가들이 함께 근무를 하면서 거기 가면은 보호자들이 맡기고 나서 잊어버릴 수 있는 보호자는 또 보호자 나름대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런 쪽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대 의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그 기획하신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실현돼서 정말 우리 지역 내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그 일반 비장애인들도 편안하고 정말 그 우리 복지가 제대로 잘 돼 있는 우리 안산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끝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최근에 안산의 경제 사정이 이제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를 해서 미래의 안산에 맞는 인구의 목표를 먼저 학문적으로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하고 거기에 맞는 인구 정책이 나오게끔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맞는 도시의 모든 생활 시설들을 확충하거나 보완하거나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많이 위축되어 있는 시야 반월 공단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기 있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구조 고도화 및 재생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청년들의 구직난이 참 심각한데요. 우리 안산형 일자리의 창출에 대해서 안산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실행도 시에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한 1년 내지 2년 정도의 기간에 마련된다 하면은 우리 도시가 앞으로 한 30년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비함에 있어 가지고 안산시 의회의 역량을 총 집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의회를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듣고 또 부지런히 뛰고 해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현실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이렇게 우리 열망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정말 그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안산시를 만들어 주시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지나온 1년이 준비 기간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1년은 정말 주민들의 목소리를 진실하게 대변하고 시민들이 사랑을 받는 한 해가 되어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뽑은 일꾼에게 명령하고 싶습니다. 사랑받는 의원이 되라고.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빛방송은 시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